오늘의 사연은 좀 특별합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께는 혹시 한평생을 그리워해본 단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인 애들러는 무려 28년 전 한국에서 만났던 한 남자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애들런 씨는 28년 전에 그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애들런 씨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애들런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지방 마을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취재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언제나 새롭고 박진감 넘치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역동적인 기사거리를 얻어오는 것에 애정을 느끼곤 했지요. 그런 제가 찾게 된 아주 특별한 취재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가끔 주변의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간단하게 취재를 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그 당시엔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아시아,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파견이 되는 것은 저로서도 참 기대되면서도 겁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28년 전에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K-팝이나 코리안 푸드 등으로 유명해지기도 전이었으니까요. 사실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저처럼 단기로 파견되어 기사를 취재하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보안상의 문제로 어떤 기사를 취재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제게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바로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28년 전 한국을 찾은 저는 오직 호텔 직원들의 도움에만 의지해 주변을 이동하고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오직 호텔 주변에 있는 햄버거 가게나 피자 가게만을 맴돌고는 했습니다. 취재를 할 때 빼고는 별달리 이동을 할 일도 없었지요. 그렇게 생각보다는 시시하고 심심했던 출장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딱히 특별할 일이 없었기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산도 없던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상한 곳에서 택시를 내리는 바람에 다시 택시를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지요. 하지만 갑작스런 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잡으려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었던 저는 특히나 더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몸은 물론이거니와 취재해온 파일도 적기 시작했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휙 급한 마음에 뛰어가던 제 발이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넘어진다 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이상하게 제 몸이 공중에 떠 있더군요. 뭐지? 하고 눈을 떠보니 웬 듬직한 남성이 제 몸을 뒤에서 받아주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선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그가 영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자 그 남자는 제게 택시를 찾느냐고 물었어요. 아마 우산도 없이 헤매이는 모습을 보고 짐작했던 거겠죠. 제가 그렇다고 하자 남자는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낯선 남자의 차를 탈 수는 없어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바로 택시기사였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한편으로는 우스운 이 상황에 깔깔 웃음을 터뜨리고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호텔로 가면서 그 남자는 자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데다 부모님이 갑자기 어려워지시면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더군요. 지금은 잠깐 돈벌이를 위해 택시 운전을 한다고요. 모처럼 오랜만에 말동무를 만난 저는 신이 나서 그와 한참이나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금방 호텔에 도착해버렸더군요. 그렇게 그를 보내기가 아쉬웠던 저는 용기를 내 그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술 한 잔을 하지 않겠느냐고요. 호텔에 있는 바에 들어간 그와 저는 서로의 모양새를 보고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까의 한바탕 난리로 둘 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물에 젖어있는 꼴이 참 웃기더군요. 저는 호텔방으로 올라가 수건을 가져와선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눈이 마주친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글쎄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의 그의 눈빛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이서 몇 시간이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몇 잔의 마티니가 비워질수록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철민이었습니다. 형제가 없는 외동아들이었죠. 그렇다 보니 어머니께서 아들이 얼른 결혼을 하길 원하신다고도 했어요. 미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이제 번듯한 대학을 나왔으니 한국에서 직장을 찾고 가정을 꾸리라고 하신다더군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아쉬움과 미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촉촉해진 그의 눈을 보니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피어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제 그만 들어가야 할 것 같으니 제 방에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 수건 2장을 모두 들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인 듯 한 손에는 수건을 들고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고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잊을 수 없는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 저는 새벽부터 걸려온 전화로부터 갑작스럽게 취재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호텔을 뛰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철민에게는 이곳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죠. 한 2시간 정도면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취재는 길어지게 되었고 이윽고 제가 돌아온 시간은 당장 체크아웃을 앞둔 시간이었어요. 그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저는 아쉬운 마음에 그에게 다음 취재지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기꺼이 저를 태워다 준 뒤 저에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제 취재가 마무리된 뒤 만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그의 말은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그 남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다가 끊어지는 걸로 봐서는 전화번호가 가짜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 연락을 받지 않는 것 같았죠. 취재가 거의 마무리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저는 영영 그를 다시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 혼자 있을 때보다도 더욱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일만 하며 살아오던 제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랑이었으니까요.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저를 감싸주던 따스한 그의 손길이 잊혀지지 않아 다시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하룻밤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앓이를 하다니 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내심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가 저를 버렸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공허함에 몸부림치던 저는 다시 일에 열중하던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일부가 제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저는 기뻤습니다. 아니 행복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나 대충 만나 적당히 결혼하며 살아갈 삶이었다면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던 그날 밤에 생겨난 이 아이는 제게 축복의 결실이자 저에게도 사랑의 기억이 있었다는 증거로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스러운 딸 켈리를 낳았고 세상에 오직 켈리와 나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제게 켈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고 그가 저에게 준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며 빠르게 승진을 거쳐 지금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임원이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긴 저는 이제야 딸 켈리의 평생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빠가 있던 한국에 가보는 것이 켈리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시린 한국에 대한 기억으로 사실 가고 싶지 않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딸의 소원이기도 하고 한 번쯤은 마무리 삼아 그 땅에 가보아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의 짐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딸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켈리와 함께 한국에 간 저는 옛날에 제가 머물렀던 그 지역을 둘러보고 새로 생긴 명소들도 살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떠올랐지만 사실 철민과 만났던 그 장소는 길 어느 한 바닥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평생의 추억을 떠나보내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저는 딸과 함께 28년 전 제가 묵었던 그 호텔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리뉴얼을 하여 옛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호텔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온종일 여행을 하느라 피곤했던지 켈리는 일찍 잠이 들었고 할 일이 없었던 저는 호텔의 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티니를 시켰지요. 마티니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바텐더가 그러더군요. 저쪽에서 보내셨다고. 어머, 이 나이에도 나에게 술을 보내는 남자가 있다니?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제게 온 것은 술이 아니고 웬 수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당혹스러워하던 것도 잠시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내며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 저는 보기도 전부터 뒤에 누가 서 있을지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떨리는 몸으로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무려 28년 만에 제 앞에 서 있는 평생의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말이지요. 그날 밤 저는 그와 술 몇 잔을 비우며 밤새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회포를 풀고 한평생 얼어붙어온 사랑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28년 전에 젊고 열망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나이가 들어도 그의 눈은 여전히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저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해 오랜 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깨어났을 땐 제가 떠난 지 오래였고 휴대폰이 박살났기 때문에 제게 왔던 연락을 받지 못해 전화번호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저를 그리워하며 찾고자 했었지만 제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성화에 모시겨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끝끝내 그 역시 온전한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이혼한 뒤 지금은 미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있는 바로 그곳 미국에 말이지요. 그렇게 저는 철민 씨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를 보러 다시 미국에 오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무려 28년을 돌아온 저희의 사랑. 불운한 사고로 찢어졌지만 한평생 서로만을 그리워한 저희는 이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남은 여생을 함께할 것입니다. 저에게 운명적인 사랑을 안겨준 한국이라는 땅. 저는 언제나 그곳을 사랑의 땅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